네, 안녕하세요. 여성에게 유리한 직무만 쏙쏙 꼽아서 알려드리는 조스플라잇의 따뜻한 면접 근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업은행 채용 공고 가지고 왔고요. 자기소개서 함께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업은행 채용은요, 총 170여 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고요. 금융영업, 디지털 금융 전문 글로벌 파트에서 각각의 직군별로 모집을 합니다. 자기소개서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빨리 작성해서 내시고 이제 필기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항목이 5개 항목이고요. 한 항목당 2000바이트 작성하시는데 이 2000바이트는 글자 수로는 1200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 자소서의 좀 핵심은요, 일관성과 가독성입니다. 일관성 있게 주제가 좀 분산되지 않게 작성해 주시고요. 읽는 사람이 한 번에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잘 되도록 가독성 있게 작성하시는 포인트로 자기소개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소서 쓰기 전에 그 기업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제 IBK 기업은행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을 감동시키며 성과를 창출하는 인재, 이게 인재상이고요. 키워드들 좀 어떤 거 넣어보시면 좋을지 좀 감이 오시죠? 그리고 핵심 가치는 일단 최상위의 가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객과 함께라는 슬로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일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행동해야 할 가치들의 키워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입니다. 이 인재상과 가치관에서 좀 잘 표현이 되는 이 키워드부터 쏙쏙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이 키워드에 관련된 경험들을 녹여서 좀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써볼게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이슈 또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성장 과정에서 희망하였던 인생 목표와 현재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렵네요. 1번부터. 자, 우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200자를 쓰다 보니까 자칫하면 키워드가 분산되고요. 오히려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순차적으로 경험을 기술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키워드로 이어지는 경험담을 순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강점이 확실히 드러나게 작성하는 자소서가 되려면 우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기업은행의 인재상과 추구하는 어떤 그 기업의 가치와 맞는지까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가치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쓰실 때 거기에 경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순차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키워드가 제 인생에서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를 쓰실 때에는 목표는 사실 순차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년 시절에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더 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써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를 다른 키워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어린 시절에 갖췄던 내가 갖고 있던 이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경험들을 해오면서 목표 설정이 더 크게 더 높게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1번 항목의 좀 꿀팁입니다. 2번 항목 같이 써보겠습니다. 네, 조직, 사회 또는 학교 생활에서 업무나 과제를 수행을 할 때 본인의 업무 추진 방식의 장단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본인 성향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좀 2가지로 나눠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직 생활에서 업무 과제 추진의 장단점과 대인관계에서 성향의 장단점 이렇게 이제 총 4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업무 과제를 수행할 때 장단점은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스킬 관련돼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지식이나 스킬 혹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 그 경험을 쓰시고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소홀했던 부분,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단점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장단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장단점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 혹은 누군가와 언쟁이 생겼을 때 아니면 혹은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에서 나의 어떤 성향을 발휘해서 극복을 하게 되었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성향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 내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을 단점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기업은행에서 근무를 할 때 결과적으로 업무상으로는 내가 이런 장점을 발휘를 할 것이고 아까 앞부분에 썼었던 그 업무 수행할 때의 장점을 여기에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점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며 고객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 그러니까 고객이나 직원들과 소통을 할 때 아까 두 번째 썼던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이 성향의 장점을 발휘해서 어떤 직원이 한번 돼볼 것이고 단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써볼게요. 현재 본인이 지원한 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3번은 본인이 지원할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기업은행 채용공고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직무 소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지원한 그 직무 자세하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좀 보시고요. 그에 맞는 역량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쓰시면 되겠죠. 일단은 지원한 그 직무가 상담 업무인지 뭐 관리 업무인지 아니면 멀티플레이를 수행해야 되는 업무인지 특히 이제 역량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돼야 되는 업무인지 서비스 마인드가 발휘돼야 되는 업무인지 꼼꼼함이 필요한지 뭐 성실함이 필요한지 그 키워드를 좀 선정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원한 이 직무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이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직무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직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좀 작성을 해보세요. 이 직무에 대한 나의 해석이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 뭐 혹은 여기에 뭐 어떤 지식을 쌓아왔다 뭐 어떤 기술 아니면 혹은 어떤 역량 뭐 자질 정말 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경험을 쓰실 때 중간에 어떤 난관이나 어려웠던 상황을 좀 넣어주시면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강점이나 역량이 더 잘 임팩트 있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갖추게 된 저의 이 역량으로 입사 후에 이 직무를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항목 같이 써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에 입행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기술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기업은행이 추구하는 가치를 좀 살펴보세요. 고객과 함께라는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직원들이 평소에 생각해야 될 어떤 기준, 일상에서 지켜야 될 가치가 쭉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요. 기업은행은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진 회사이고 저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원으로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 목표가 한 방향으로 일치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이런 계획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입사 포부 쓰실 때 우리가 평소에 쓰시던 첫째, 뭐 둘째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자소서와 항목에서 중요한 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쓰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인 상태에서 큰 목표를 설정해서 작성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동안 기업은행의 입행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쭉 써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만큼 발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입행한 뒤에는 이 발전된 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본인이 세운 그 목표를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신뢰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본인의 과거 경험이 미래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작성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목표를 작성을 하실 때 꼭 그게 뭐 어떤 자격증이나 뭐 기술 지식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작성하시면 좋지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객 응대나 뭐 서비스 마인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가 이제 직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추고 일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인드로 직장 생활 해보겠다. 이런 게 목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기술, 지식, 뭐 자격증에 대한 것도 좋고요. 고객 응대, 서비스 마인드, 인성이나 태도, 가치관, 마인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항목 써보겠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금융사업 또는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금융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항목 아마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모두가요. 그쵸? 일단은요, 최근 뉴스에서 기업은행의 추진 사업을 검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혁신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뭐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업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하는 뭐 IBK 퍼스트트랙 사업도 있었고,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장단점을 쓰시는데, 선정을 하실 때 본인이 그 사업을 선정을 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험이라도 좋으니까 나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쓸 수 있는 그 사업 분야를 뽑아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 사업에 더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본인이 고객으로서 기업은행을 이용을 했었을 때 느꼈던 어떤 점이 있었는데 그 분야에서 기업은행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쓰셔도 좋겠죠. 그래서 장점을 쓰실 때 중요한 점은 알아주는 게 중요해요. 기업은행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는 목적과 목표, 왜 하는지를 알아주고 그 부분을 칭찬을 해주면 그게 이제 그 장점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단점을 분석을 하실 때 중요한 게 이 기업은행의 사업만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시려면 좀 어렵잖아요. 다른 금융권과 비교하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타 금융기관이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과 비교를 했었을 때 기업은행이 이 상품이 이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좋겠죠. 단점 작성을 하실 때 그 단점을 콕 집어서 뭐 지적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애정을 바탕으로 한 개선점을 작성하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1200자씩 5개 항목 쓰시려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우리 서류 쓰고 이제 필기 준비해요. 네,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